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증시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을 앞두고 갭 상승에서 버티던 증시가 장 후반 들어서 확 밀려버렸고, 미국 증시는 FOMC 이벤트 전에 한참 상승해서 버티다가 FOMC 이벤트에 잠깐 오버슈팅을 주고는 줄줄 흘러내려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 가까이 밀렸는데요. 롱포지션 잡은 분들은 그야말로 멘붕이 오는 상황이죠. 하지만 미국 시장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한국 시장은 갭 상승 출발하여 초반 30분 동안은 외국인이 선물을 조심스럽게 사면서 지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현물은 그렇지 않았죠. 그나마 오늘은 현물 매도 압력이 적어서 첫 1시간 동안 1,500억 매도에 그쳤지만, 오늘은 연기금이 1,600억이나 주식을 팔아댔어요. 시장 수급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이 버틴 것은 나스닥 선물이 아시아 세션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2% 이상 빠르게 올라와서 선물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도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급격한 변동성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변동성 매도를 한 주체는 개인으로서, 개인은 오전장에는 콜옵션 매도를, 오후장에는 풋옵션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 털린 손실을 최대한 메우려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막판에 지수가 다시 360선까지 밀리자 풋옵션 매도를 더욱 늘렸는데, 먼 외가격 옵션들을 다시 매도하면서 변동성 매도를 쌓았어요. 그러나 이 옵션 매도를 받아준 주체는 외국인들이고, 마침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윗꼬리를 만들어버린지라 또 한 차례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 합니다. 시장은 그렇게 하루 종일 횡보를 하면서 프리미엄을 잔뜩 뺐다가 오후 2시부터 시장이 밀리기 시작했는데, 일각에서는 코스닥 시총 2등이 에코프로 PM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망가졌다고 하지만, 저는 콜옵션 가격이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눌림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물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것도 시장의 부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종일 장중에 횡보를 하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은 무려 5,500계약이나 감소했어요. 그리고 막판에 360선까지 밀리면서 또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선물 시장은 이 구간에서는 대충 하락에 대한 타협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밀리는 것은 우리 시장이 자체 이슈와 아시아 세션의 분위기에 연동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장이 자체 이슈라면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분위기가 중요하겠고, 아시아 세션이 분위기라면 어제 미국 증시에서 중국 관련 주식들이 힘이 줄줄 빠지면서 홍콩 지수 선물 야간 세션에서 많이 눌러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홍콩 세션 시작하면서 시장을 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 오늘 풋옵션에서 매도해서 넘긴 그런 개인들이 또 손절매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시장은 긴 연휴를 앞두고 오버나잇 리스크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전히 외가격 콜옵션 매도에 대한 매도가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옵션 전광판을 보면 콜옵션 370 이상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한지라 이제 위쪽으로는 종합주가지수 2780선 이상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370선까지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레인지예요. 그러나 하단으로는 종합주가지수 2620포인트까지 열어놓은지라 이 풋옵션을 매도한다고 하면 휴일 리스크, 그리고 전쟁 리스크, 이런 온갖 악재들을 감안해서 330 이상의 풋옵션은 웬만하면 매도하지 말고 그 이하는 부담 없이 매도해도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무려 2%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FOMC 이후로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보다 유럽이 낫다는 시각을 증명한 셈입니다. 유럽 증시는 개장 직후 바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독일 닥스 기준 15,45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에어버스가 5.5%나 상승하면서 지수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에어버스의 경쟁사인 이 보잉은 오늘 미국 세션에서 무려 4.82% 하락을 했는데, 확실히 올해는 유럽 증시가 강합니다. 반면 통화시장에서는 유가 상승에 고공행진을 하던 이 루니,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죠. 얘가 이제 금리 동결을 하면서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장중에 그래도 꾸역꾸역 반등을 했는데, FOMC 이벤트 이후에는 유로나 오지달러 같은 모든 통화들이 다 얻어맞으면서
의미 있는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로화의 음봉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일단 중요한 지지선인 1.13선을 깨고 내려갔다는 점도 우려가 있지만 기존 유로화 강세 논리, 그러니까 유로존도 미국 따라 긴축을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시장의 압박에 대해서 그동안 라가르드를 포함해서 여러 ECB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헛소리다고. 근데 오늘은 똑같이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총재인 게디미나스 싱쿠스가 각자의 경제 환경이 다른데 유로존 정책을 미국과 비교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유로존은 긴축을 가속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유로 약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로 약세 압력이 나오고 있지만 상품 시장은 오늘도 구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기름값도 천연가스도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아니야 니네가 자꾸 부인해도 인플레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압력을 줬어요. 그런데 FOMC 이벤트 이후 골드 가격도 급락하고 구리 가격도 상승폭 다 반납하고 그나마 기름과 천연가스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고 하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게 되면 인플레이션 이슈도 이제 사그라드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되면 증시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시장이 리스크 오프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화에 붙어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민해봐야 오늘 비달러가 눌린 것이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고민할 부분은 어제 채권 시장의 흐름인데요. FOMC 이벤트 이후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 상승폭이 더 컸어요. 이는 마찬가지로 증시가 도루묵이 된 것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장기 채권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보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여전히 나스닥 지수 쫙 밀리니까 장기 채권은 덜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유럽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와 롱 포지션이 손실을 만회하려면 독일 10년 국채를 패놔서 좀 해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글로벌 증시가 계속 고꾸라진다. 그러면 유로존 증시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유로화 약세가 지속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시장이 변동성을 보고 대응해야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동성은 단기 고점을 찍었다고 봐요. 그래서 유로존 채권 매도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전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관련 이슈로 장 시작 전과 장 마감 후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바뀌었죠. 전일 실적 발표에 급락을 해서 나스닥 선물을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게 했다면 아시아 세션 시작하고 나서는 급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2%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횡보가 이어지다가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결국 본장 개장 때는 무려 3%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초반에 잠깐 상승세를 보였던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갭이 크고 또 FOMC 이벤트도 있다 보니 처음에는 매도를 얻어맞게 되죠. 저는 약세장에서의 강한 반등이 본장 개장 전에 나올 경우에는 일단 닥치고 콜 매도를 외치는 편인데요. 콜 매도를 한참 때리는데도 이미 변동성이 워낙 많이 죽어 있었던지라 지수가 조정을 보일 때 풋옵션 가격은 얼마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10여 분간 매물을 소화하던 증시는 또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다시 나스닥 기준 14,500선을 넘겼는데요. 아무래도 FOMC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지 계속 상승하진 못했고 14,350선까지 조정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눌림이 나온 과정에서 변동성이 전혀 살아나지 않았고 여기까지만 해도 다들 파열 푸시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유럽 증시가 계속 강세를 보이자 미국 증시도 점진적 상승을 보이며 FOMC 직전까지는 초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단에서는 잡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던 종목 중 AT&T라는 통신사가 무려 8% 넘게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가입자 수 증가에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코멘트 때문이었죠. 버라이전도 마찬가지였고요. 3M이나 보잉 같은 주식들도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다르게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새벽 4시 FOMC 성명문이 발표되자 시장은 일단은 상승으로 화답을 했어요. 이미 플러스 3% 넘게 상승한 나스닥은 추가로 1% 가까이 상승하며 플러스 4%대를 찍었어요. 근데 그게 채 10분을 가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14,639 고점을 찍을 때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은
시장가 호가 매수가 막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숏 커버링에 의해 올라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숏 커버링이 끝나자 매수세가 증발하며 급락하게 됩니다. 파웰이 기자회견이 시작될 때까지 그래도 뭐 당일 상승한 갭 상승한 시가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던 지수는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번 밀리기 시작한 뒤로는 축복낙엽처럼 쏟아져서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에는 나스닥이 장중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것은 물론이고 고점 대비 무려 4%가 하락하는 아주 살벌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기자회견 끝나고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던 것은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 때문인데 그마저도 지속적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시장을 그래도 꼭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오늘 그 난리를 치는 동안에도 변동성은 11% 넘게 하락했던 것이 보합권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나 플러스를 보이진 않았죠. 그럼 이런 거는 뭐냐면 시장이 점점 그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하락 속도는 둔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파괴적인 그런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마무리된 거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완전한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투매가 안 나온다면 어느 정도 해지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 그 주식 쇼핑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물론 반드시 콜 매도로 해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제 슬슬 사모해야 될 단계, 그러나 해징을 달자. 이것이 이제 포인트고요. 또 시장이 변동성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은 변동성 지수와 변동성 선물 간의 스프레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저께 이제 폭락 때 7포인트 넘게 벌어졌던 백오데이션이 오늘은 3포인트 내외로 줄어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성 지수와 변동성 선물이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서 나중에 콘탱고로 전환한다. 그러면 지수는 이중 바닥 찍고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관련 노이즈가 하루 종일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당일이 인덱스 수급을 맞추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오늘도 기본적으로는 콜매도 위주의 양매도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LG에너지솔루션 관련 따상이냐, 일단 따블이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얘가 따블을 못 가고 밀려버린다 그러면 정말로 시장이 수급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신경 쓰고 만약에 따블을 못 간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최대한 빨리 엑시트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롱텀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달겠지만 어쨌든 공모주 청약을 목적으로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 따블을 못 간다 그러면 일단 치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이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이 큰 이벤트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그래서 바닥권에서의 콜매도보다는 외가격 풋옵션, 그러니까 잔존기간 대비 고평가 심한 335 이하의 풋옵션에 대한 매도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라오면 콜매도 비중을 늘리고 내려오면 풋매도 비중을 늘리는 역추세 매매를 하되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콜매도 위주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이번 주의 거래일이 지금 이틀 남았어요. 그래서 포지션은 가급적이면 오버나이트 하지 않고 장중에 다 치우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커머디티 강세를 보고 있어요. 어제 브렌트 현물은 $90 넘겼는데 선물은 그보다 못해서 $88 선에 움직였죠. 또 FOMC 이후에는 많이 밀리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텍사스도 곧 $90를 향해 가지 않을까 해요. 다만 텍사스마저 $90를 넘긴다면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고 또 어느 순간 상품 가격이 추가 강세가 증시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보인다 그러면 그게 대충 상품 가격이 고점이 되지 않을까 해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